이제 K리그가 순위 싸움이 거의 막바지로 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결정된 게 있죠. 네, 이제 하위권 꼴찌들 순위가 다 결정이 됐죠. 그러니까 K리그 1의 K1에서 12위. 아이고 광주. 꼴찌 되면 강등되는 거죠. 네, 내년에 이제 K2에서 뜁니다. 네, 그러니까 광주의 강등은 확정. 네, 11위를 하게 되면 K2에서 올라온 팀과 승강을 놓고 플레이오프 2번 경기를 해야 되는데 11위도 확정. 네, 11위까지 확정됐습니다. 그게 최용수 감독님이 새로 부임한 강원. 네, 강원 FC. 야, 근데 사실 지난 주말에 뭐 광주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네, 광주는 사실 가능성이 좀 거의 없었는데 네네. 주말에 확정이 됐죠. 네, 사실 이제 그 가장 지난 주말에 관심을 모았던 게 최용수 감독님이 부임을 하면서 네. 강원의 구세주가 될 것이냐. 그런데다가 싸움을 누구랑 하느냐? 서울. 최용수 감독님의 옛 친정과 함께. 그러니까 최용수 더비, 네, 요은스 더비에 요은스 더비. 해가지고 네, 굉장히 좀 관심을 모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비기면서 강원이 11위가 확정된 거죠. 네. 네. 근데 강원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움이 많을 것 같아요. 올 시즌 내내 강원 FC는 정말 악재가 너무 겹쳐도 너무 많이 겹쳤어요. 악재가. 안 되면 안 되더라고. 네, 안 되는 팀은 진짜. 꼬이면. 뭐 굵직한 것만 따져도 이제 김병수 감독님의 그 뭐 이제 술자리에서 코치진과의 뭐 갈등이 있었다는 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뭐 임채민과 고무엘 선수가 핵심이잖아요. 공격과 수비에서. 근데 교통사고. 근데 이 두 선수가 자차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무릎을 다치고. 진짜 그러네. 그리고 코로나 확진도 막 많이 나오고 팀 내에서. 또 그런데다가 뭐 마지막에 또 불미스러운 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또 있어가지고 또 난리가 한번 났었고. 그러네. 안 좋으면 네. 계속 이럴 거예요. 그런다가 마지막에 또 고무현 선수 또 다쳤잖아요. 그쵸. 되게 중요한 자원인데. 그 스쿼드는 되게 탄탄했어요. 올 시즌에 초반에 영입도 많이 했고 이영표 대표이사가 부임하면서 정말 좋은 선수들 많이 데려왔고 구단의 비전도 제시를 했는데 이제 외부적인 그런 이슈들이 겹치다 보니까 팀이 아무리 뭐 항해를 하려고 해도 좀 순항하기 어려웠던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최용수 감독님 강원에 간 뭐 뒷이야기 같은 거 있습니까?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선택 옵션이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가지고. 후보에 오른 사람들만 거론을 하면은 뭐 김학범 감독님, 그 최태욱 대표팀 코치, 뭐 설기현 경남FC 감독님. 이게 다 확인이 된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속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도라든지 네. 아니면 주위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인물들이다. 그 사이에서 인물이 나왔어요. 강원 FC 감독으로 예를 들면 설기현 감독이 갈 거다. 아니다. 최태욱이 갈 거다. 아니다. 김학범 감독이 올 거다. 아니다. 그리고 김종부 감독이 갈 거다. 중국에 있는. 이런 얘기들이 다 돌았는데 이영표 대표이사께서 선을 확실히 그었어요. 아니다. 나는 최용수 감독님만 생각했다. 다른 분들 그런 후보들은 다른 데서 나온 얘기겠지만 대표이사인 나는 최용수 감독님만 생각하고 고려하고 계속 이제 삼고초려라고 하죠. 계속 설득하고 했다. 이영표 대표 입장에서는 최용수 감독님만 오로지 보고 설득을 했다. 이게 왜냐하면 최용수 감독님이 뭐 다르가 뭐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른 옵션이 있었다며요. 그럼 최용수 감독님 입장에서는 왜 강원을 선택했던 거죠? 최용수 감독님 입장에서도 그렇죠. 다른 옵션도 있었겠지만 좋은 대우도 이제 약속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강등에 대한 물론 부담도 있겠지만 이거에 대한 책임을 최용수 감독님에게 주지 않고 이제 좀 길게 좀 이제 길게 팀을 한번 새로 만들어 달라. 그리고 또 최용수 감독님이 약간 승부사죠. 스타일이거든요. 이럴 때 피하지 않고 딱 들어가서 내가 한번 해볼게.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이게 만약에 좀 그러면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거의 뭐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된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 만약 강원을 키워서 다시 최용수 축구를 다시 이식을 시킨다면 그럼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해가지고 되게 어려운 거를 이끌어내면 훨씬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최용수 감독님 입장에서도 내가 여기서 만약에 강원을 끌어올리면 잔류시키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스포트라이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광주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광주가 참 안타깝죠. 참. 이제 여름에 몰수패를 한번 당했잖아요. 그러게. 선수 교체 횟수 위반해서 K리그가 교체를 횟수를 총 3번 할 수 있는데 광주가 그때 4번을 했어요. 그때 대기심과 광주 코칭 스태프 사이에 뭐 소통이 안 되어서 근데 그 효과로 효과는 아니죠. 안 좋은 효과로 그 충격이지. 충격으로 인해서 여파. 그 뒤에 너무너무 힘들어했고 맞아요. 이게 뭐가 안 되려고 그러면 계속 꼬이더라고. 네, 진짜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뭐 강원도 얘기했지만 강원도 막 진짜 무슨 교통사고 나고 말이 안 되잖아 사실. 그쵸. 이런 악재들이 연속으로 간다는 게. 근데 광주도 그랬고 광주는 난 되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또 조나단이에요. 그렇죠. 조나탄. 이번에 이건 말이 안 되지. 이번에 가서 제가 경기를 봤는데요. 광주 성남 경기를 김호영 감독님께서 조나탄을 후반에 넣을 건데 좀 아껴 쓰겠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셨어요. 몸 상태가 지금 완전하지 않으니까 부상당할 수 있으니까. 아니 언제 데려왔는데 그러니까. 몸 상태가 아주 시즌 끝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펠리페를 보내고 조나탄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 전 이제 좀 지났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들었어요. 데려왔을 때 몸이 아예 아닌데요. 선수가 아니었대요. 훈련도 같이 못하는 사정이었어요. 다 들었잖아. 아니 이거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데려오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광주가 돈이 많은 팀도 아니고 선수 한 명 할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그 전에 펠리페라든지 그다음에 뭐 윌리안이라든지 이렇게 어쨌든 수준급에 있는 외국인 선수가 뛰었던 광주인데 이거 말이 안 돼 진짜. 아주 안타까워요. 광주 난 요 조나탄 너무 아까워. 자, 인천이나 성남 특히 인천은 뭐 이번 시즌은 그래도 예년에 뭐 잔류왕 생존왕 이런 거하고는 전혀 좀 다르게. K리그 미디어나 이제 팬들도 다 아시겠지만 가을쯤 되면은 가장 이슈를 평소보다 많이 받는 팀이 항상 인천이었어요. 맞아. 시즌 막판에. 초반에 맨날 인천은 그렇게 존재감이 많이 없잖아요. 사실 미디어 관심적으로. 그냥 뭐 누구 영입했는데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랬는데 가을만 되면 인천 올라온다 이랬는데 올 시즌은 그런 일이 애초에 없었어요. 그냥 먼저 올라와서 끝났어. 처음부터 올라와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인천 이번에 뭐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잔류 싸움하고 강등 싸움하는데 인천이랑 키워드가 빠지니까 전 개인적으로 좀 서운하다기보다는 뭐라고 하죠? 어색하지. 어색했어요. 어색하고 인천이 왜 요때 이름이 안 나오지? 이런 요때 인천은 항상 그죠 국룰이었죠. 가을 인천은 국룰이었죠. 그래서 진짜 국룰은 못할 것 같으면서도 결국 잔류를 하는 게 딱 그런 그림이었는데 그렇죠. 인천이 올 시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한번 좀 짧게 정리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거. 좀 베테랑들이 잘 잡아준 것 같아요. 베테랑. 올 시즌에 그렇죠. 뭐 김광석, 오반석, 수비를 일단 쑥 오재석. 안정감이 잘 가져왔어.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뭐 무고사도 무고사지만 저는 김현의 활약이 좀 컸고. 맞다. 무고사는 사실 막판에는 여러 가지 때문에 조금 주춤할 때잖아요. 네. 그때 김현이 알토란 같은 활약을 좀 해줬어. 뭐 현라탄 막 그 에디손 카바니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머리 길수록 실력이 늘어나는 선수라고. 그러니까 인천은 그것도 그게 맞네요. 진짜 이 베테랑들을 수비에 쫙 안정감 있게 배치했던 게 결국 수비가 안정되면 크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서울은 정말 죽다 살아난 거죠. 그쵸. 서울 정말 죽다 살아났죠. 저는 이번에 서울 경기 중계 보면서 서울 중계하면 보면 항상 이제 팬들이 들 피켓 같은 거 있잖아요. 전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좋아. 그러니까 약간 스토리를 좋아해. 네, 팬들이 진짜 참신한 사람 정말 많아요. K리그 팬들 중에. 그래서 익수 그리스도라고. 있었죠. 오직 익수. 오직 익수 있잖아. 와 그거 보고 빵 터져가지고 이뻐지. 그러니까 이게 서울은 사실 진짜 딱 그 한마디밖에 설명이 안 돼요. 안익수. 네, 감독 교체한 이후로 완전히 이게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사실 그거 아니면 좀 떨어질 수도 있었어. 근데 제가 선수들 내부 피셜을 좀 들었는데 선수들도 와 하더라고. 원래는 이제 안익수 감독님 처음에 온다고 그럴 때 아휴 죽었다. 운동도 엄청 하고. 그렇죠. 겁먹을 수 있죠. 무섭대는데 어떡하지 이랬는데 전술적으로 놀랐다는 거예요. 뭐 풀백 이렇게 땡겨오고 사이드 벌려서 측면 쪽 열으면 다시 들어가 그러는데 자기네들도 들었던 거 완전 다르다는 거. 저희는 그냥 막 훈련을 세게 시켜서 그거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쵸.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화된 강한 그런 훈련. 이게 그 안익수 감독님도 이번에 완전 그런 의미의 여러 가지 의미의 반전. 대단했다. K리그의 콘테.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게 경기를 했고 성남이 진짜 마지막엔 성남이 정말 잘했죠. 전 성남을 생각하는 게 항상 성남 뭐 순위표 보면은 득점이 정말 적어요. 최소 득점이에요. 12개 팀에 압도적으로. 근데 성남은 골을 못 넣으면 안 먹으면 되지? 라는 마인드예요. 우리가 앞에서 공격수 1골 못 넣어줘? 괜찮아. 수비수가 다 막아줄 거야. 뒤에 김영광 막 몸 날리고 막 난리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근데 원래 항상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성남은 몇 년 동안 수비 축구로. 근데 올 시즌에는 전반기에 많이 좀 하락했어요. 11위 간당간당 했다가 어려웠지. 근데 여름에 김남일 감독님이 인맥 카드를 썼죠. 권경원. 권경원을 영입하면서 권경원 데려오면서 성남이 아주 반등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맥 카드라는 게 뭐냐면 권경원 선수가 풀렸을 때 너무 좋은 선수니까 그쵸. 국가대표 주전도 지난번에 뛰었던 선수잖아요. 다 달려들었어요. 성남이 시민구단 입장에서 배팅 싸움이 안 되는 거야. 돈으로 안 되죠. 돈으로만은 안 돼.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그때 형 한번 살려줘라. 한번 도와줘라. 도와줘. 진짜 그거예요. 진짜로. 도와줘라 형. 왜냐하면 요 얘기는 좀 드려야 되겠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지만 사람 좋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정말 좋아. 그게 축구계에서 그 중에 한 명이 김남일이에요. 그렇죠. 김남일 감독님의 좀 카리스마 같은 걸 이제 선수들 끌어들이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 카리스마 우리가 하는 빠따 이런 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사람을 잘 챙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일화를 짧게 말씀드리면 대표 한참 할 때 스텝이 되게 많잖아요. 국가대표 월드컵 같은 거 준비하고 막 이러면은 지원 스태프까지 지원 스텝이 많단 말이에요. 뭐 장비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두 있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인사는 당연히 하지 모든 선수들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김남일 당시 선수는 어땠냐면 뭐 장비 담당을 하시는 분이 뭐 두세 분이 계셔. 그러면 그분들하고 하면서 그분들의 뭐 이렇게 얘기하다 생일을 해서 생일을 기억했다가 문자라도 하나 보내주는 거예요. 축하드려요 생일이시죠 뭐 이렇게. 와 그건 진짜 큰 거네요. 네. 근데 이게 스태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 마음이거든. 그렇죠. 진짜 크죠. 마음이야. 뭐 선물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
내 생일을 기억한단 말이야? 그쵸. 그때 잠깐 차 마시면서 얘기한 건데 그런 사람이에요. 그만큼 사람을 따뜻하게 잘 챙겨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야 공공연도. 그러니까 형 어려운데 한번 도와줄래 했더니 형이면 내가 한번 가야죠. 참고로 그 김남일 감독님과 권정훈 선수는 2014년에 전북에서 같이 뛰었습니다. 그때 뭐 룸메이트도 겹쳤고 ACL 원정하거나 이럴 때 그때 포지션이 같아서 그 당시 권정훈 선수는 거의 신인급이었는데 데뷔 2년 차였고 근데 김남일 감독님은 그 당시 선수로 이제 은퇴 직전이었죠. 이제 이동국 선수보다 나이가 많았으니까 그냥 완전 최고참과 막내가 같이 다니면서 챙겨주고 병원아 이렇게 하면 너 국가대표 될 수 있다 나중에 넌 분명 잘할 수 있다. 그렇지. 옆에서 많이 멘토처럼 알려줬던 그런 감독님을 권정훈 선수가 이번에 도와줬습니다. 네. 근데 사실 성남은 뭐 뮬리치라고 하는 뮤랑으로도 많이 하지만 박수일 선수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박수일 선수가 최다도움 했고 네, 그러니까 뭐 뮬리치는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박수일 선수 참 괜찮았다. 성남 경기 혹시 보시면은 그 측면 자원인데요. 박수일 선수 등번호 66번이에요. 근데 리버풀에 알렉산더 아놀드를 롤 모델로 삼아서 그래서 66번. 네, 그래서 66번을 달았다고 합니다. 나이는 한참 아놀드보다 형이지만 이제 그 플레이를 뭐 좋아해서. 그러니까 성남 경기 보면 박수일 진짜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진짜 많이 활동량도 너무 좋고. 특히 성남 축구 특성상 좌우 선수들이 엄청 뛰어다녀야죠. 좋습니다. 이렇게 했고 자 이제 우승 경합으로 놓고 보면 아이고 참 이렇게 비가 갈려버리네요. 저는 이제 울산 경기 중계 수삼하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전북은 대구 경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대구 어제 경기에 해버지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갑자기 오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대구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뭐 전북 경기 하니까 저한테 뭐 얘기한 줄 압니까? 대구 경기장 주위에 맛집 한 3개만 추천해줘. 우와 부럽다. 박지성 위원님이 대팍 근처에 맛집을 간다. 사진 찍고 걸어놔야죠. 박지성 왔다 간 거. 난 뭐야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야? 맛집 알려줘. 내 존재감이 그렇습니다. 맛집 알려주는 사람. K리그 공인 맛집. 펠교이. 예. 그래서 어제 그 전북은 이제 대구 원정에서 이겼고 울산은 비겨버렸습니다. 이러면서 전북은 그러니까 마지막 경기에서 전북은 비기기만 해도 우승입니다. 사실상 우승. 득실차가 너무 다득점 차이가 벌어져가지고 비기기만 해도 이걸 뒤엎는 건 어렵고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전북이 굉장히 유리해진 거죠. 전북은 당연히 이기거나 비기어도 우승. 만약에 전북이 지고 울산이 이기면 그러면 울산이 우승. 뒤집어집니다. 그 딱 경우에 수가 하나 있죠. 뭐 전북은 지금 유리한 입장이니까 전북은 딱히 할 얘기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요. 울산 얘기를 하면은 너무 좀 속상하고 아쉬워요 저는. 아마 울산을 바라보는 이렇게 중립 팬들의 마음이 비슷할 거예요. 제가 이제 아쉬울 거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울산은 왜 막판에 항상 저래? 이런 느낌에. 그 K리그 순위표를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이거 꺾은선 그래프로 보면은 거의 1년 내내 1위에 있다가 막판에 전북은 맨날 2위에 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둘이 X자로 스위칭했어요. 진짜 다 와서 허탈감이 엄청 클 것 같아요. 아직 그러니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이런 시기가 또 수원 원정에서도 울산의 이유는 올해는 뭐라 봅니까? 홍명보 감독이 이제 지휘봉을 잡고 가는데 이것도 스노우볼인데 너무 큰 건데 가을에 ACL 했잖아요. 전주에서 모여서 그 경기에서 원두재 선수가 포항전에서 퇴장당했어요. 태클로. 그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 효과가 이어져서 그러니까 침체기가 이어져서 K리그에서도 좀 꺾인 그런 기세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3관왕 트래블까지 노렸던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FA컵 포함해서 계속 연달아 무너졌거든요. 그게 심리적으로 박탈감을 확 줘버린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도 확 깨져버리고 3관왕을 노렸는데 두 개가 날아가고 체력적으로는 상당히 부담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멘탈까지 깨지니까 못 뛰더라고 마지막에. 근데 울산도 뭐 전술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당연히 좀 스트라이커 부재.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오세훈 선수가 막 버텨서 해주긴 했지만 그래도 그 스트라이커 힌터지어라든 이런 친구들 다 안 돼가지고 돌아가 버리고. 그렇죠. 아무래도 제일 컸던 게 김지현 선수. 올 시즌에 영입하면서 등번호 9번까지 주고 정말 야심차게 영입을 했는데 김지현 선수가 강원에서 한 만큼 못 보여줬죠 울산에서. 물론 김지현 선수는 굉장히 많은 골을 생산하기보다는 거기서 싸워주는 자기 전술적 롤과 이타적인 어떤 플레이를 통해서 동료들의 골을 생산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건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저희가 다가오는 최종 라운드 때 결과 싹 하면 이제 모든 게 다 결정이 나는데 이번 주말 다가오는 주말 끝나도 결정되지 않는 싸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승강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가 있죠. 그것도 대진이 정해졌어요. 이미 순위가. K리그 1에서는 최용수 감독의 강원. 그다음에 K리그 2에서는 이민성 감독의 대전. 강원과 대전이 또 만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요거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최용수 감독님은 난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또 최용수 감독 축구가 실리 축구잖아요. 실리 축구. 어떻게든 내가
그 결과를 내는 축구. 결과를 잡아내죠. 무조건 결과를 내는 축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분들은 일부 팬들은 최용수 축구 노잼 축구다. 재미없다. 저 졸리다.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결과를 내야 하잖아요. 리그니까 프로 경기니까. 근데 그런 쪽에서는 최용수 감독님이 전문가가 아닌가. 탁월하죠. 네. 탁월하죠. 그런데다가 이제 이민성 감독의 대전은 K리그 2에서 어땠냐면 그냥 닭공 골 잘 넣는 팀. 골도 많이 넣고 골을 여러 명이 넣었고. 네네. 또 더군다나 대전은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이 이미 확정된 지 한 2주 됐죠. 네네. 그 이후로 최근까지 경상남도 거제도로 이동해서 전지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좀 따뜻한 데 내려가서 반칙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전지훈련을 하는 동안에 상대팀을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어디랑 싸울지 몰랐던 거구나. 강원이 올지 성남이 올지 서울이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어제 확정됐죠. 강원이 오는 걸로. 그럼 맞춤 전략은 이제 지금부터 짜야지 다시. 근데 이거 어떻게 될까? 되게 재밌겠다. 아니 이거 진짜 PT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용수 감독은 일단 수비에 강하게 하고 그러면서 실리를 가져가려고 할 거고 이민성 감독은 어쨌든 두들겨가지고 하려고 할 텐데 서로의 스타일을. 와, 요거 정말 재밌겠는데. 마사의 인터뷰가 아무래도 또 요 경기를 상징해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마사가 뭐 인생을 겁시다. 인생 걸어보자. 했던 인터뷰를 저희가 되게 많이 써먹고 있는데 네. 그 인터뷰를 이제 마지막으로 써먹은 경기가 아마 이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강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승강 플레이오프의 구단 역사상 이번이 3번째 나가는 거예요. 앞서 2번째에서는 2013년에는 승강PU에서 떨어졌고요. 강등됐고요. 2016년에는 승강PU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3번째인데 과연 이제 그런 저 3번째 역사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이런 것도 있고. 대전은 사실 뭐 K리그 초창기 때 굉장히 강렬한 그 이렇게 자주색 군단의 느낌으로 K리그 스타들도 많았고 이관우, 김은중, 서동원, 최은성 정말 쟁쟁한 선수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K리그 2에서 오래 좀 있다가 투자가 확 들어가면서 이름도 좀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2020년에 대전 하나시티즌으로 해서 시민구단에서 기업구단으로 재창단한 팀이죠. 네. 그만큼 돈도 많이 쓰고 뭐 네임드 대표 그 이사장님부터 허정무 이사장님이고. 그러니까요. 야, 이거 재밌어. 초임 감독이 황선홍 감독 데려오고. 네네네. 대전 같은 경우는 K2로 떨어진 이후에 지금 7년 만에 승격을 도전하고 있어요. 근데 구단 역사상 승강 플레이오프는 이번 처음입니다. 승격을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때는 승강표 안 거치고 다이렉트 우승했어요. 아드리아노가 득점할 때. 아드리아노. 네. 그래서 아드리아노가 대전이 잘하고 에피소드를 넘어가고. 서울 갔죠. 예. 약간 어때요 느낌은? 약간만 느낌. 너무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어때요? 저는 대전 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요? 유리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긴다고 안 하고. 대전이 유리한 쪽은 일단은 리그가 후반기로 갈수록 분위기 싸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반에는 시즌 초반이나 중반에 연패나 연승 빠진 팀들 보면은 그렇게 막 기뻐하지도 않고 그렇게 막 다운되어 있지도 않아요. 우리 3연패 했네. 그리고 이번 시즌 망했어. 이런 생각 안 해요. 근데 후반기로 갈수록 그 영향력이 엄청 커지더라고요. 같은 연패지만 후반기에 하는 연패라든지 하락세가 후반기에 있으면은 선수들이 더 힘을 잃고 물론 프로니까 끝까지 동기부여는 갔겠지만 이제 마음적으로 되게 선수단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운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한 거는 강원 쪽 얘기고 반대로 대전은 상승세 흐름이죠. 준 플레이오프 이기고 플레이오프 이기고 승강 플레이오프 이겨서 올라가는 K리그 역사가 딱 한 번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그 팀이 강원이었어요. 흔히 말하는 도장 깨기죠. 근데 플레이오프가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래서부터 뚝뚝뚝 올라간 팀. 대전이 이제 그 역사를 노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강원도 흐름이 그랬기 때문에 최용수라고 하는 카드를 넣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궁금한 거 있습니다. 마사가 강원에서 대전으로 임대 간 거잖아요. 그렇죠. 뛸 수 있습니까? 네, 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물어보시기도 하고 원래 임대를 가면 원 소속팀을 상대로는 경기 뛸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계약서에 넣으면 못 뛰잖아요. 네. 그럼 그런 계약서에 내용이 없나 보죠? 근데 그리고 요즘에 K리그 임대 이적할 때요. 그런 뭐 소속팀, 친정팀 상대로 못 뛰게 한다라는 계약 조항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예요. 추세예요. 네. 어허. 많이 물어보신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 원래 그 강원 소속이면 임대 갔으니까 못 뛰는 거 아니에요? 이 중요한 승부에. 그러면 그러면 이건 더 운명적이네. 임대를 갔는데 임대 원팀하고 어쨌든 싸워야 되는 건데. 그렇죠. 야, 그렇구나. 야, 요거 대박이네요. 마사 더비도 돼. 마사 더비. 네, 마사 입장에서는 프로니까 죽져서 뛰겠죠. 당연합니다, 그거는. 네. 재밌습니다. K리그 막판에 이제 다가오는 주말에 다 끝나고 또 이제 승강PO는 다음 주에 걸쳐서 또 한번 마무리가 좀 되게 됩니다. 끝까지 한번 또 재밌게 한번 지켜보시죠. 네.